동대문은 보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옷을 맞출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곳이고요. 이러한 동대문 시장의 특성에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고 하는 우리의 IT 기술을 입혔을 때 바로 새로운 패션 산업 그런 가능성을 보고 저희들이 동대문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디자이너들이 좀 많이 좀 성장할 것 같고 너무 똑같은 옷보다는 개성 있는 옷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 가격도 착한 것 같고 드림 디자인 플랫폼이라고 있어요. 꿈을 디자인하는 플랫폼이 돼야 된다. 나이 드신 분들이 앱을 못 깔아. 앱이야 앱을 깔아라.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얘기를 나눌 주제가 동대문 패션 타운, 패션 시장, 동대문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라는 건데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는 대책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역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겠죠. 예, 저는 오늘 주제가 동대문이라고 해서 제가 이거 동대문에서 산 예전에 동대문 제일평화. 예, 그래서 이 치마는 한 10년 좀 된 것 같고요. 이 자켓도 한 5, 6년? 예. 근데 여전히 굉장히 스타일리시하시는. 네. 옷을 그렇게 늦게 이렇게 텀이 기시면 저희는 굶어 죽어요. 네, 안 됩니다. 네. 깊이 사가드릴게요. 5개월에 한 번씩 사는 걸로. 그래서 동대문 지금 시장이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예요. 네, 플라자. 저는 그거를 뭐라고 했냐면 드림 디자인 플랫폼이라고 했어요. 꿈을 디자인하는 플랫폼이 돼야 된다. 내가 나만의 옷을 만드는데 24시간 만에 이거를 생산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우리 같은 디자이너가 접목할 또 다른 방법을 결합을 한다면 좀 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동대문 패션 시장을 정말 정부, 그렇죠? 정부에서 이렇게 도와줄 만큼 어려운 건지 어떤가요? 지금 상황이 동대문 패션. 동대문 이제 상인 그리고 동대문 관련 이제 전문가들하고 간담회를 이제 몇 차례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중국 바이어들이 뭐 적게는 30%에서 또 많게 말씀하시는 분은 한 70%까지 급감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사드라는 정치적인 뭐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제 중국이 그 광저우 근처에 이제 동대문과 유사한 매우 유사한 패션 그 타운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동대문에 굳이 방문을 하지 않아도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생겼다는 것과 또 그렇게 된 데에는 동대문이 이제 그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를 좀 놓치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그 동대문이 이제 새로 도약을 하거나 이제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뭔가 차별화된 그런 새로운 시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대문이라는 게 그냥 비단 그냥 옷을 파는 곳뿐만이 아니라 패션과 섬유 산업의 사실 생태계가 다 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원단과 뭐 각종 그런 산업이 있는데, 근데 사실 동대문 패션 시장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는 그 생태계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선생님, 약간 요즘은 그 굉장히 플랫폼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옷을 사는 플랫폼이. 근데 원래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의 약자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예요. DDP. 플라자. 저는 그거를 뭐라고 했냐면 드림 디자인 플랫폼이라고 그랬어요. 꿈을
디자인하는 플랫폼이 돼야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전에는 플라자라는 광장에 사람들이 모였다면요. 광장에서 시장에서 팔았죠. 네, 요즘에는 광장의 역할도 하지만 그게 플랫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거기에 썼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알다시피 중간중간에 없어진 역들이 많죠. 저희 국내에. 맞아요. 네. 그렇죠. 아무도 찾지 않는 승강장은 그렇게 쓸쓸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붐벼야 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붐비는 역들을 보면 지금 다 KTX역이 들어서면 붐비게 돼 있어요. 네. 맞아요. 그것처럼 스트림이 있어야지 붐비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 플랫폼은 솔직히 거기에 일하는 분들이 만들어줄 수는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게 정부 역할입니다. 또 큰 그림으로 보면 여기 산업통상 자원부시겠죠. 동대문의 생태계 자체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확히. 저는 진짜 온라인으로 많이 사요. 근데 가만히 보면 또 온라인에서 상당수 개인이 또 옷을 파시는 분들은 동대문 오신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네네. 온라인 유통이 활성화되는 게 동대문이 침체가 되는 게 영향을 끼치냐라고 봤을 때 네, 저는 네. 영향이 없다고 사실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플랫폼이 달라졌을 뿐 네네. 팔리는 거죠. 결국 온라인을 하고 있는 유통은 동대문에서 원단 또는 그 부속된 단추부터 기타 옷을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용품들을 파는 그곳에서 그들도 구매를 해서 결국 완성품을 만들기 때문에 온라인 시장, 온라인 유통에서 온라인몰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국내 몰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로 인해서 동대문 시장이 침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선생님 생각하시기에는 동대문의 가장 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장점, 뭐 굉장히 빨리. 간단하게. 간단하게. 순발력. 순발력이죠, 역시. 왜냐하면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을지로 상가에서 로켓 탱크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똑같아요. 동대문하고. 네. 정말 훌륭된 장인들이 각각 있지만 네. 그게 하나 모이면 굉장히 큰 네.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는데 게다가 스피디하다. 네. 그런 게 있거든요. 다음날 바로 나오는. 네. 네. 대신 저희가 이제 넘어야 될 한계는 네. 있죠. 그런 옷이 갑자기 고급화될 수는 없어요. 네. 그 시장에서 1등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갑자기 순발력 있다고 뚝딱 맞는 게 샤넬하고 경쟁할 수는 없어요. 시장이 다른 거죠. 네. 네. 그 시장에서 선점할 수 있는 순발력은 충분히 네. 있다. 네. 그게 가장 큰 강점인데 네. 요즘엔 그것조차도 저희가 갭을 느끼잖아요. 네. 왜냐? 네. 저만 해도 벌써 홈쇼핑의 대다수 제품을 메이드 인 차이나도 아니에요, 이제. 네. 메이드 인 비엔남. 네. 메이드 인 비엔남. 쉽게 얘기하면 아이폰하고 비슷하게 화웨이가 만든다. 네. 네. 얼추 비슷하게. 네. 그렇죠. 네. 하지만 아이폰은 새 걸 낸다고요, 네. 계속. 네. 갤럭시도 폴더폰 나오듯이 네. 네. 그거를 앞서갈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 갭이 점점 어떻게 되냐? 좁아지니까 저희가 우뚝 섰던 자리도 좁아지는 거야. 동대문. 옛날엔 동대문이 거기서 우뚝 설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까 뺏겼다는 거예요. 벌써 소싱 자체도 아웃소싱을 안 한다는 거야. 중국이. 그래서 저는 순발력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그거조차도 점점 이 규모가 준다는 거예요. 네. 제일 중요한 게. 네. 우리가 할 수 있었던 폭이 점점 준다는 게 문제예요. 네. 그거조차도. 생산도 준다고요. 네.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그런 생산이 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생하고 공생할 수 있는 파이가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내가 오늘 아침에도 신문 봤어요. 네. 건설 경기가 안 좋아서 공장이 문을 닫는데 네. 남는 건 뭐냐? 네. 건설 기자재래. 우리나라에서는 팔아봤자 사갈 데가 없대요. 네. 문을 닫으니까. 네. 그 기자재를 헐값으로 중동에 수출한대. 건설 기자재들. 뭐 크레인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우리도 미싱 팔 날이 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미싱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그럼요. 정책을 만드셨는데 미싱이 남아도는데. 그쵸? 지금 되게 좋은 말씀, 네. 아주 포인트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굉장히 스피드가 동대문의 굉장한 장점이었는데 그게 지금 굉장히 사실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돼서 사실 이번에 내놓은 정책 중에서 저는 눈에 띄던 게 어쨌든 24시간 안에 개인 맞춤 오류를 동대문에서 나올 수 있게 한다라는 거더라고요. 조금 자세히 어떻게
하루 만에 개인 맞춤 네. 옷이 나올 수 있는 건지. 시범 매장의 이제 이름을 Within 24 Show Your Style이라고 이름을 네. 지었습니다. 왜 영어로 좋은 한국말로 듣고 왜 영어로 지었냐 하면 이게 이제 글로벌로 네. 중국에서도 이제 관광객이 많이 들어올 테고 중국 이외의 다른 이제 지역도 이제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동대문의 최고의 장점은 스피디함.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이제 좀 찾아보니까 그 QRS라고 하더라고요. 반응 생산. 네네. 그래서 이제 동대문은 한 48시간 내에 이틀이면 옷이 충분히 생산될 수 있는 기획에서부터 유통까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잠재력을 봤고요. 내가 나만의 옷을 만드는데 24시간 만에 이거를 그 생산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우선 16분의 디자이너가 미리 디자인한 옷을 저희가 디지털 룩북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매장에 방문을 하시면 FX 미러라는 가상 스타일링을 할 수 있는 거울을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옷을 고르실 겁니다. 그 옷을 가지고 변화를 주고 싶으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짧은 소매로 한다든지 아니면 카라를 없앤다든지 아니면 카라를 세운다든지 이런 모습을 이제 선택하고자 하는 거를 옷을 고르시고 그리고 원하는 스타일을 고르시고 색깔도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르신 옷을 가지고 또 본인의 아바타를 한번 입혀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잘 맞는지 어울리는지를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시고 구매를 누르시면 그때부터 생산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요. 생산은 저희가 동대문 주변에 7,000여 개 봉제 공장이 소재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와 미리 이제 그 협약 관계를 맺은 봉제사님들을 통해서 24시간 내에 생산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마지막에 이제 필요하다면 조금 사이즈를 재드리는 것도 이제 현장 매니저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장 자켓 같은 거 살 때는 소매나 카라 같은 거를 붙어있는 대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 매장에서 해보니까 확실히 제가 원하는 대로 맞출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옷을 입어봐야 되는 번거로움이 없어서 조금 편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과연 이 옷이 저한테 맞을지 어떤 옷이 나올지 너무 궁금하기는 해요. 그래서 편하게 안 입어보고 주문해 볼 수 있어서 좋고 길이 같은 것도 제가 설정을 조금 할 수 있어서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기대되는데요? 가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마음에 드는 헤어스타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헤어스타일 선택했고 위상을 한번 선택해 볼까요? 사실 동대문은 보면 약 7,000여 개의 봉제 공장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 생산된 섬의 20%를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나라 섬의 패션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옷을 맞출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곳이고요. 이러한 동대문 시장의 특성에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고 하는 우리의 IT 기술을 입혔을 때 바로 새로운 패션 산업 그런 가능성을 보고 저희들이 동대문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신진 디자이너들한테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 같아요. 기존에 디자이너들이 옷 잘하는 사람 너무 많은데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그런 신진 디자이너들이 좀 많이 좀 성장할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너무 똑같은 옷보다는 개성 있는 옷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 가격도 착한 것 같고 예. 뭐 다양한 부분에서 좀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어쨌든 굉장히 새로운 시도이나 어쨌든 정책이에요.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건데 들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네. 저도 맨 처음 앱 깔 때 되게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너무 쉽게 해요. 맞아요. 그렇죠? 제가 홈쇼핑 할 때도 나이 드신 분들이 앱을 못 깔면 차라리 앱이야 앱을 깔아라. 내가 못하면 깔아달라고 해서 쓰기는 쉬워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빨리 디바이스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도 시도하시는 게 이제 온라인인데 그래도 깊숙한 데는 다 사람의 마음이 존재한다고요. 네. 아무리 바뀌어도. 네. 그게 뭐냐? 경험하는 거, 그 다음에 재밌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엑서사이즈, 엑스페리먼스 다 EX가 들어가죠. 거기에 엔터테인먼트, 익스테이먼트라는 단어를 만들었어. 이거가 온라인이 성공하려면 클릭하는 게 재밌어야 되고 디자인을 하는 게 본인이 재밌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뭐 VR이라고도 나오잖아요. 벌추얼. 저는 진짜 사람 마음을 읽는 게 나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재밌는 거. 온라인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아요. 아유 그럼 다 집에서만 있게요. 끌 수 있는 공간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저는 이걸 하면서도 단순히 공학적으로 숫자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심리학자랑도 상담을 하시고 사회학자랑도 상담을 하셔야지 되지.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공간에 세대가 이렇다고 만들어 놓는다는 것도 그렇고 나는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과 연결돼서 지금 DDD 네트워크 프로젝트도 연결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 동대문의 생태계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DDD 네트워크는 동대문 디스트릭트 디지털 네트워크, 이니셜 앞에 글자만 딴 건데요. 사실 동대문에 한 2만 개에서 한 2만 5천 개 정도의 도소매점, 아까 이제 원부자재 상가까지 포함을 한다면 그 정도 소재를 하고 있는데 이 상가들이 사실은 아는 사람은 뭐가 어디 있는지를 알지만 새로 외국에서 오신 방문객들은 뭐가 어디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전부 저희가 웹상으로 디지털화해서 온라인으로도 본인이 원하는 그것을 찾을 수 있고 어디에 특화되어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 생각입니다. 그럼 그게 원단 같은 원부자재도 소개가 들어가 있을 완성품의 옷이나 가방부터 그쪽까지도 전부 다 섹션을 나눠서 분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소개해드릴 생각입니다. 경제 생산을 네트워킹 하는데 그것을 IoT, 사물 인터넷과 이런 것들을 연결한다. 5G를 연결한다는 건데 사실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이게 정말 어떨까 싶어요.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 프로젝트는 이제 따로 또같이 봉제 네트워크 프로젝트라고 이제 명명을 했는데요. 이거는 사실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거는 아니고요. 일본에 이미 이제 시사테루라는 그런 회사가 소규모의 봉제 업체들을 하나처럼 연결을 해서 일감이 많을 때는 나눠서 생산을 하고 일감이 없을 때는 그 분산 생산을 하는 각자 생산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이미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간의 정보를 쌍방향으로 실시간으로 전달을 해서 일감을 공동 수주 분산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모든 미싱 같은 데다가 뭔가 칩 같은 거를 설치를 하는 거죠? 그 미싱에 칩을 설치 하나요? 네, IoT라는 것이 이제 그렇게 워킹을 이제 그 작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서로 돌아가고 있는지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어딘가에 보고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절로 알 수 있게끔 그것이 이제 IoT와 5G를 활용한다는 말씀이고요. 올 한 해 동안 이제 그 면밀하게 이제 플랜을 이제 짤 계획인데요.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들을 수렴을 하고 최적화된 방법을 도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얘기 나눠보니까 어떠세요? 좀 어떤 정책이 가장 귀에 좀 쏙 들어오시고? 저는 이런 시도들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앉아서 당할 수만 없잖아요. 그리고 또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건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또 하나는 밑에 있는 많은 참가했던 업체나 실제 일하는 분들의 현장의 목소리일 것 같아요.
우린 해보니까 필요 없던데 그러면 안 해야 돼요. 네. 근데 필요해보니까 이거 이렇게 개선하면 저희가 빛이 보여요. 네. 이런다면 정말 오늘 저희가 이렇게 같이 팟캐스트를 하면서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은 것도 정말 보람 있는 일이 네. 되겠죠. 네. 그 사실 현장에 계시면 또 정책 담당자와 이렇게 네. 직접 얘기를 들어보시긴 또 힘들잖아요. 네. 들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좋은 재원, 그러니까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우리 같은 디자이너가 접목할 또 다른 방법을 결합을 한다면 지금 이런 IT 강국의 그런 것들, 뭐 5G와 IoT 이런 것들까지 한다면 좀 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가 전에 그 현장의 목소리, 또 네. 우리 학계의 목소리 들으니까 어떠셨어요? 이번이 시범 사업이지만 이것이 정말 동대문을 정말 글로벌로 패션 테크 패션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테크 패션 허브로 성장하는데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전문가분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꼭이요.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나눠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재밌죠? 먼저 동대문 패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특별시, 한국패션산업협회 간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인 후에는 우측으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동대문의 패션 상권이 더욱더 활성화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세 분께서도 더욱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